지금 경영 악화, 고금리, 고환율, 세계적인 저성장,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는 시기니까 신규 채용이 돈 나가는 거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신규 사원들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르쳐서 돈을 벌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 이후에 장기적인 시간까지 볼 여력이 없는 거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 채용 트렌드. 지금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신규 채용이 여러 이유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네. 수익성 악화,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고환율 이라는 응답이 합쳐서 44%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신규 채용을 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영이 어려질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리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고 보죠. 신규 채용 자체가 그게 투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고 나서 빠르면 1년 반, 길면 2, 3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수를 하게 되는 건데 회수를 하는 시기도 좀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 이제 한 2, 3년 차 되면은 그제서야 본인 밥값을 할 테고 한 4, 5년 차, 7년 차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자기 연봉보다 더 많은 이익을 회사에 만들어낼 건데 신규 채용을 줄인다라는 것들은 투자 개념에서 지금 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지금 경영 악화, 고금리, 고환율, 세계적인 저성장,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는 시기니까 신규 채용이 돈 나가는 거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는 거죠.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투자를 줄이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신규 사원들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르쳐서 돈을 벌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 이후에 장기적인 시간까지 볼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긴 한데 신규 채용을 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 그 말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경력직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반기 채용 시장 트렌드 그 전망 보면은 이게 수시 채용 증가, 경력직 채용 증가, 그 다음에 중고 신입 현상, 이거가 왜 그럴까?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 이게 57%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성과 직결된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확실성, 저성장 이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여력이 없이 그냥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대졸자는 진짜 힘들겠네요. 좀 짜증날 것 같아. 공채를 줄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내부에서 교육을 안 하는 게 편해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왜냐면 공채를 하게 되면 캐피탈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산, 뭐 능력도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게 하는데 우리가 교육을 배워서 회사에 들어와도 OJT 교육을 장시간 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에서 받은 제네럴 캐피탈이 바로 산업 현장에서 안 쓰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맞춤화 될 수 있는 스페시픽 캐피탈을 가르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제네럴 캐피탈이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투자를 너무 오래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육도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스페시픽 직무에 밀접한 영역으로 좀 테스트를 하든 경험을 하든 뭐 실습을 하든 그런 교육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스페시픽 캐피탈 안 키워주겠다. 너가 다 키워와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런 말인 것 같아. 만들어 와라. 이제 우리가 안 가르쳐준다. 그럼 적합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 이거를 35.5%로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뭘 하면 적합한 걸까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요구 수준이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불필요한 스펙, 이거 말고 일과 관련된 스펙을 이제 준비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장권처럼 스펙이 있어야만 대기업 지원 가능하고 서류 통과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이게 자기가 뭐 일과 관련되어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와라, 아니면 준비해라, 경력을 쌓아라, 경험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입이 일할 때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 지금. SNL 코리아 거기서 이제 불과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같은 신입 사원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하면서 했던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채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여유가 조금 다소 덜한 중견 중소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겠냐라는 거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교 교육이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제 진짜 제대로 학교 교육이 심판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일부 사람들의 그 학문적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학자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취업하려고 대학교 가지 않아? 근데 대학교 교육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안 쓰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나 웃긴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 쓰인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NCS란 말이지. 산업계에서 요구한 지식, 기술, 태도들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순환부직하는 공공기관만 이 채용을 하고 있어. 맞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또 두 번째로 웃긴 게 뭐냐면 기업들은 좀 알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경력직이 유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역량이 유리한 거야. 지식, 기술, 태도, 아더스에서 KSAO 해가지고 이제 태도에서 역량이 일부 들어가고 아더스에서 역량이 몇 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식,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뭐 속도가 뒤처진다거나 이해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역량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소 덜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나 필기 시험도에서 이제 그냥 걸러내는 용도로 쓰는 거고 실제 면접에서 이제 본다라는 거지. 역량 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면접 이전에는 요구 수준이 명확히 있다기보다는 경쟁률이 많으면 그 경쟁률 많은 내에서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다음 전형으로 넘긴다는 느낌인 거지. 근데 면접에서 진짜 평가를 하는데 그거 이제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지. 약간 아이러니하다. NCS가 필요한 산업 현장 그거 만들어놨는데 공공기관만 하고 있고 NCS에서는 지식기술 태도, 지식기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중요하다. 역량이나 태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뭔가 아구가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가지고 컬처핏 이야기 하잖아. 컬처핏은 뭐야 그러면? 빨리 말해봐. 컬처. 컬처 문화.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에 대한 컬처 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컬처 핏에 대해서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컬처 핏을 잡을 때의 기준은 우리 사회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기준으로 잡겠어? 아니면 현재 종사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잡겠어? 종사자로 잡. 그 왜 종사자로 잡을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야 우리 문화가 이러니 이렇게 맞춰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안 맞는 게 계속 많아진다는 거지 요즘 시대가. MZ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어. 잘파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어. 안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떠날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먹고 살까? 언젠간 일해야 될 텐데 계속 일을 안 할까? 이러면서 뭐 EBS, MBC, SBS 이 이직과 관련된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런 거 다 살펴봤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결론이 뭐냐면 지금 세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 속도가 뭐냐면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시간 자체가 빨라진 것도 있긴 한데 그간 공부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한 17년 정도 했잖아. 그때는 안 급했나? 근데 1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잖아. 이제 급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그 요구 수준도 이제 급한 거고 이 회사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후회도 급한 거고 너무 급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이직도 하고 보상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계속 성장은 하고 싶어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기업들을 잡호핑족처럼 이제 회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내가 볼 때는 능력과 보상 같은 게 좀 긴 시간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영상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개인 사업자 같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조직이라는 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평균에서 그 라인대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사람은 너 못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내일부터는 안 와도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연봉 한 20% 올려주고 싶은데 이 올렸다가는 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고 이 사람 때문에 회사에 이익을 봤어. 그러면은 균형을 잡아.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뭐 잘하는 사람이라도 많이 못 올리고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르지 않고 급여를 안 내리고 이제 가는 건데 요즘 세대들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좀 올릴 수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고돼야 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 난 그거는 우리 동양의 문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 한해 좀 잘할 수도 있고 한해 못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약간 좀 긴 시간 동안 텀을 가지면서 이제 그 자기 능력을 키워야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다 준비해오란 거잖아 결국에는. 이게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직 팁 공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이제 이직을 하냐.
그러니까 회사는 내 성장의 사다리일 뿐이다, 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아까 컬처핏은 들어오는 사람의 기준을 잡아, 종사자 기준으로 잡아. 종사자. 그러면 이 사람은 컬처핏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컬처핏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부품으로 이제 자기가 쓰이고 있다. 그 회사의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가 진짜 있을까? 한 회사에 100명의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회사의 부품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는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고 떠났어.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떠났어. 남은 사람 몇 명이야? 99명은 자기가 여기 삶의 터전이라고 느낄 거야.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세상이 흉흉한지 모르겠는데 핑계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컬처핏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끈기, 성실성, 책임감 이게 컬처핏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요즘 지원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절대 안 유리하거든. 돈 버는 곳이 유리하지 돈 안 버는 곳이 유리하나?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이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게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평가, 네. 불편한 사람, 그리고 불편한 자리,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조치해왔는지 이런 경험들을 물어볼 수 있고, 인성검사이거든 많이 볼 수 있겠다. 끈기, 성실도 측면에서 이제 많이 볼 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나, 어려운 것들이 있거나 자기가 맡아도 되지 않은 일들을 맡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거나 극복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겠지.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뭐 책임감 아니면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컬처핏이 다 안 맞더라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중견, 중소로 내려올수록 이제 조직 문화가 아름답겠니? 이게 조직 문화가 끈기, 책임감, 뭐 성실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서들은 과로 때문에 막 자살하는 팀장들도 있었어. 작년에도 뉴스 기사에 떴었는데 그게 대기업이었거든. 힘든 때 있어. 근데 대기업은 그래도 악독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중견, 중소로 내려올수록 영업이익이 안 나면 돈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만들려면 결국에는 시간을 더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의 전체 시간을 투자하면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어. 중견, 중소 쪽에서 밑에는 컬처핏 없다. 그냥 참고 견뎌라밖에 없다. 아름다운 회사도 있죠? 있죠. 경영의 관점에서 구직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 건 뭐냐면 회사가 캐시카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컬처핏 좀 괜찮아져요. 우리가 강도 높은 근로시간이나 그런 강도 높은 수준의 일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동 매출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거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세가 들어가. 그러면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주면 우리가 거래가 더 많아지겠지. 자동 매출이야. 그런 캐시카우가 있으면은 괜찮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해주는 금리가 있고 예금 금리가 있잖아. 그러면 대출 금리는 높이고 예금 금리 줄이면 다 자동 매출인 거야. 그런 캐시카우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회사가 그런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고생해줘야 되는 게 맞아.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걸로 근무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된 생산성으로 집중을 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로 보자고 한다면 한 32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 일 많을 때는 한두 시간씩 더 일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회사가 많아요. 캐시카우 있는 그런 알짜 회사가 은근 많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회사가 별로라도 좋은 동료 하나 건진다는 생각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5년, 7년, 10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다른 회사를 간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 그 친구 진짜 일 잘했는데 그럼 같이 일하자고 해볼까? 이런 동료 만난다는 생각도 진짜 좋거든. 대부분의 창업하는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동료 만난다는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회사가 별로라도 좋은 동료 하나, 둘 만들어 간다 생각하고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또 좋은 주제를 봐요. 안녕.